시장 그리고 종목 이슈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승원 대표는 잠시 후에 돈 되는 이슈에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머니칼럼 하나 또 듣고 갈 시간인데요.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에 박문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한국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선진 증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이 악재들 오늘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한가위를 지내는 동안에 선진 시장에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그것도 나스닥이 우리보다 4% 이상 하락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죠. 대선 주자인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힐러리 전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격한 분노를 표출한 이후에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이 추풍낙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발언이 있었던 첫날 전체 바이오테크 업종은 4.9%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날에도 6.3% 하락을 했죠. 오늘 새벽에도 반등 한번 못 주고 결국 0.4%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바이오테크의 급락이 나스닥을 우리가 쉬는 동안 4%나 하락시켰던 것이죠. 좀 더 자초지종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의 치료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에이즈 환자에게 또 치료 목적으로 투약되는 약이 있습니다. 다라프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약은 아닙니다. 이미 시판된 지 62년이나 되는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에 대한 소유권이 지난 8월 달에 헤지펀드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죠. 튜링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약 한 알의 가격이 13.5달러였던 것이 단 하루 만에 750달러로 화끈하게 올려버렸습니다. 50% 인상한 게 아니라 무려 하루에 50배나 올려버린 것이죠. 심지어 750달러로 올린 이후에도 약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 수주일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들었던 힐러리 여사가 화가 치민 겁니다. 이후 실질적 조치를 지시했다는 소식 때문에 바이오테크 업종이 연달아 하락을 했던 것이죠. 비슷한 일이 지난 2013년도에 또 있었죠. 당시 길리어드사의 소발디라고 하는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한 알에 $1,000를 받았던 것을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이 빠진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과는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로 가보죠. 역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폭스바겐 스캔들이 더욱 불거지는 모습이었죠. 2000cc급 엔진이 적용된 아우디의 A1, A3, A4, A5는 물론이고 스포츠카인 TT 그리고 RV차인 Q3, Q5 등 몇 개 주력 모델에도 문제의 엔진이 탑재되었다라는 소식이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벤츠의 몇 개 모델에서도 그런 혐의점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입증된 건 아니고요. 혐의점이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 관련주들이 거의 초토화 분위기였죠. 물론 이 뉴스도 우리네 자동차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뉴스입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는 동안 이머징 증시가 덩달아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글렌코어라고 하는 종목에서 이머징 증시 하락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오로지 폭스바겐 스캔들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폭스바겐보다도 더 급하게 하락한 종목이 바로 글렌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렌코어와 연관된 악재가 지금 이 시장 악재의 주역이다라는 것이죠. 글렌코어는 석탄, 석유 등 원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달러 강세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새벽 물론 자산 매각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17% 상승했다지만 그 직전일 하루에 30%나 하락하면서 1파운드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페니스탁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잡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는 물론 연준의 어수룩해 보이는 금리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지난 9월 단지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것만이 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9월이 아니라면 10월 혹은 12월이라도 인상을 하겠다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어야 되는데요.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점만 강조했고 자넷 옐런은 연설 중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남용했습니다. 시장에 불신을 준 것이 그 원인이었죠. 한마디로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자세가 시장에 공포를 준 것입니다. 딱 그날부터 이머징에 통하는 급락을 재개했고요. 이 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CDS 프리미엄이나 혹은 이머징 시장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EMBI 스프레드 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도 딱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루속히 금리 인상이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다시 주어야만
이런 흐름이 좀 반전될 수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심리 지표는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지만 GDP 성장률이 3.9%로 확정치가 발표되었죠. 개인 소비 지출이 0.4%로 개선되었죠. 이처럼 실물 지표들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다시 연준 정책에 대해서 상징성이 매우 높은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해줘야만 다소나마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글렌코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리 인상을 더욱 미루게 되면 국가일 경우에 베네수엘라나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요. 기업이라면 광산주,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통회사들이 고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머징 주식형 펀드에서 이탈된 돈은 고작 2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나갈 돈은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심리적인 부분만 남아있을 뿐 수급적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가위 이후의 전략이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나갈 돈은 다 나갔습니다. 비중은 한가위 이전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되 금리 동결 이후 압박을 받고 있는 이머징의 한계 국가들이나 혹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꾸준히 유지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 이후에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자. 글렌코어사가 3개월 사이에 주가 70%나 폭락을 했으니까요. 이 회사와 또 연관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의 부실까지도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